알겠습니다. 저희 앉아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감독님, 배우분들 인사랑 이렇게 소개랑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학영재 형주를 만든 최창헌입니다. 영화제 하는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무튼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학영재 형주의 형주를 맡은 정다민 배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학영재 형주에서 지수 역을 연기한 김세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학영재 형주의 형주의 고모 역할을 맡은 우연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학영재 형주에서 형주 엄마 역을 맡은 신기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되게 열띤 분위기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날씨도 좋은데 좀 기쁜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될 것 같고 아까 뭔가 정다민 배우님 그 마이크 챙겨주시는 모습이 뭔가 아버지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조금 궁금한 지점들 여쭤보고 객석에서도 이제 소감이나 질문 말씀 들어서 같이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좀 소년 형주가 그 생물학적 아버지를 찾아 나가서는 어떤 여정이고 좀 그 안에서 뭔가 불확실한 세상을 좀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는 영화였던 것 같고 좀 뭔가 여운도 남고 좀 그런 또 마음들을 가지고 이제 영화 관람을 하게 되는데 일단 감독님께는 좀 이 영화의 출발에 대해서 어떻게 이 이야기 그리고 영화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이제 그 부분을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화의 제작사 대표이자 역시 감독인 김기현 대표 감독이 이제 시나리오를 쓰셨어요. 원래는 이게 그 수학 영재에 관한 얘기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자신이 연출하고 제가 촬영을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하고 있는 중인데 정확한 어떤 시점은 모르겠는데 아마 제 전 영화들을 다 제작하신 제작사 대표님이었는데 아마 개봉하는 어떤 홍보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말했던 그 수학 영재 얘기가 있는데 그것을 연출해보지 않겠느냐라고 하셔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좀 감독님께 왔을 때에는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싶으셨다든지 결국엔 내가 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좀 어디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 좀 그 뭔가 만남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처음에 시나리오를 받아봤을 때 시나리오가 너무 좋았었어요. 김현 감독이 생각했던 이야기와 제가 생각했던 이야기는 머릿속에서 아마 다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어릴 때 이제 영화를 보면 어떤 성장 영화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이거 영화로 만들고 싶은데 시나리오에 나오는 캐릭터라든지 이제 배경이 좀 저하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걸 각색을 해도 되겠냐라고 하니까 대표님께서 얼마든지 각색하셔도 된다고 해서 출발하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그 배우분들께서는 이제 좀 이 전체 시나리오를 봤을 때라든지 이렇게 합류하면서 어쨌든 영화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을 때 좀 이렇게 어떤 첫 인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좀 내가 각자 좀 만나는 지점, 이야기랑 만나는 지점도 있으셨을 것 같고 그래서 좀 그 인상이랑 좀 어떻게 함께 하게 되셨는지 어떤 지점에서 좀 합류하기로 결정하셨는지 좀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지원할 때 프로필도 없어가지고 그냥 셀카를 찍어서 보냈는데 감독님이 오디션을 보자 그래서 오디션을 보고 저는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스케이트보드 타는 애고 뭐 외로움도 많이 타고 반항적인 애니까 내가 잘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냥 지원을 했다가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안 한다고 그랬었어요.
오디션 바로 왔는데 캐스팅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는 하기 싫다고 그랬었어. 왜 어떤 과정인 거죠? 조금만 더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그 아까 말했다시피 셀카를 이렇게 자기 책상에서 툭 찍어서 보냈는데 그 제 책상 위에는 올라오지 않았었어요. 그 인물 조감독이 뭐 자기 필모도 없고 그냥 셀카만 툭 찍어서 보내는 그 배우를 이제 감독 책상 위에까지는 올리진 보통 않잖아요. 근데 연출부 폴더를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툭 찍은 사진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감독한테 한번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조금 감독님 꼭 그러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한번 보자 해서 봤는데 예. 그 오디션 때 준비해온 연기가 있었거든요. 그 연기도 되게 별로였어요. 입시 연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네, 되게 별로였는데 이게 뭐 혼자 실망해서 나갔던가 뭐 잘 모르겠어. 쭈뼛쭈뼛하고 나가고 뒷모습 도는데 제가 제 연기가 반응도 좀 이상했고 반응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약간 울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연기를 수고하셨어요 그러고 나가고 난 다음에 그 조감독하고 저하고 저 친구 같다라고 그냥 그게 연기하고 상관없이 뭐랄까 이제 피지컬 분위기 이런 것들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그 다음 날인가 연락했는데 자기는 못 하겠다고. 그럼 왜 그거 오디션 보러 왔냐 그러니까 궁금해서 한번 가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되게 형주다운 시작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김세훈 배우님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전 시나리오 봤을 때 뭔가 수학으로 어떻게 아버지를 찾아가지 좀 궁금증이 들었고 그 여정을 함께하는 지수의 마음이랑 형주의 그 행동들이 너무 특이하고 호기심이 생겨서 연기 보면 재밌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하고 싶었던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도 시나리오 먼저 보지 않았고 감독님이 전화 오셔서 같이 작업할 생각 있느냐 하셔가지고 무조건 하고 싶다고 감독님도 제가 좋아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었고 그냥 네, 그 현장에서 이런 오디션 일화처럼 현장에서도 저는 되게 뭔가 형식적이지 않고 그런 현장의 그런 분위기가 너무 저한테는 엄청 충격적이고 되게 좋았었던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나는 작품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감독님이랑 촬영 전에 연락을 제대로 해본 적이 딱 한 번이었던 것 같고 그 전에 아마 조 감독님 통해서 연락을 받았었어요. 네, 그러고 이제 펑크밴드의 보컬이다, 애기 엄마다 막 이런 역할을 대략적으로 듣고 시나리오를 읽었는데 너무 재밌는데 내가 애기 엄마 역할이라고? 제가 다른 전주에 이제 단편으로 온 작품에서 고등학생 역할을 하고 있었어서 내가 애기 엄마라고? 그래서 펑크밴드라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독님이 나를 모르신 게 아닌가? 아니면 다른 배우님이랑 착오가 좀 있으셨던 게 아닌가 막 싶을 정도로 긴가민가 해가지고 감독님께도 나중에 막 저를 어떻게 아시고 왜 저를 경위로 생각하셨냐 막 이런 질문도 좀 드렸었는데 그래서 약간 당황스럽지만 또 이렇게 영화로 보니까 또 감독님이 약간 이런 느낌을 생각하셨나 하면서 저도 같이 신기하면서 지금 봤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네. 다들 뭔가 흥미롭고 재밌는 경험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약간 이제 감독님께서 좀 어떤 배우들을 이 영화에 모으는 과정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좀 덩달아 궁금해져가지고 좀 그 이야기 듣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형주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형주가 생각나고 난 다음에 뭐 민규는 처음부터 이제 민규 역할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이게 처음 시나리오에서는 이 친구들이 13살, 12살이었어요. 그래서 나이대를 좀 올리면서 물론 영화가 너무 좀 착하다 그래, 귀엽다 그래야 되나 했는데 머릿속에서는 스탠바이 미 같은 영화가 막 떠오르고 되게 못된 친구로 만들고 싶고 그랬었어요. 예, 그런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만나고 뭐 시나리오를 새로 디벨롭하고 하면서 좀 분위기가 달라졌는데 형주를 두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하고 민규라는 캐릭터가 뭐 광민규 배우는 저하고 되게 오랫동안 작업을 했었는데 처음에 민규 배우를 캐스팅하겠다고 했을 때 스태프들에서 좀 말들이 좀 있었어요.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민규가 되냐. 근데 저 생각했을 때는 민규의 실제 나이와 민규가 어렸을 때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면 그러면 16살, 16살 아들도 있지 않아야 될까?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19살 때 넣으셨거든요. 그런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뭐 친구 같은 아빠 이런 역할로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신기한 배우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현재 살아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그때 나이처럼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우연서 배우 같은 경우에는 몇 번 보고 얘기를 나누고 그 연의 영화들도 많이 보고 있는데 저는 항상 민규보다 누나처럼 보이더라고요. 실제로는 반대인데, 네, 예. 그리고 사투리를 능숙하게 쓰시고 연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화면 밖을 뚫고 나올 것 같은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기대했거든요. 왜냐하면 민규와 형주가 꼼짝 말아야 되니까. 예, 그랬던 것 같고 김세훈 배우는 처음부터 좀 원픽이 있었어요. 예, 원픽이 있었었고 그래도 뭐 오디션을 보기는 했는데 연락해서 오디션 보기는 했는데 제가 대구 단편 영화제에서 이제 김세훈 배우 나온 그 영화를 보고 여기에서 나오는 엄마들이나 여자들의 역할들은 이 그 미래를 내다보고 이렇게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남자들을 이제 다 조종을 하잖아요. 예. 그런 역할에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네. 야무지게 딱. 그 이제 감독님이 이전에도 사실 그 아까 뭐 광민규 배우님 얘기도 하셨지만 좀 청춘이나 소년을 또 주고 다루던 어떤 시기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도 뭔가 아예 주인공이 10대가 된 거는 제 기억에는 또 처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엔 좀 이유가 있었을까 궁금했었는데 또 원한이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 10대의 소년이 주인공이 되면서 뭔가 자연스럽게 좀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됐던 것 같아서 좀 감독님께는 그 이전과 좀 어떤 다른 점이 있는 작업이었는지 어떤 부분이 달랐는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그 파도를 걷는 소년을 찍고 뭐 제 오리지널 프로젝트인 스모든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찍고 그러니까 영화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가는 영화가 장편 영화가 이제 이게 따지면 4번째거든요. 그동안은 그 제작사에서 같이 했던 작품들이 뭐 이야기에 크게 3단락씩 나눠지는 거의 옴니버스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을 했었는데 좀 이렇게 길게 한 호흡으로 갈 수 있는 영화들을 좀 찍고 싶어 하던 차에 김기현 감독이 시나리오를 줬었고 아까 전에 말했지만 그런 좀 성장 영화, 소년 영화라는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리고 영화를 보시면 나오지만 역시나 그냥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한 동네 친구들 이런 얘기도 하고 싶어 해가지고 이거다 싶어서 작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 배우분들이랑 좀 캐릭터 이야기도 조금 더 나눠보고 싶은데 이제 각자 연기하신 캐릭터를 아까도 잠깐 조금씩 얘기하셨지만 좀 어떻게 해석하셨고 또 그래서 연기할 때 좀 중점을 두려고 하셨던 부분이 어떤 건지 궁금한데 좀 그 이제 형주랑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뭔가 10대 시절의 좀 에너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좀 느껴지면서 어떤 엉뚱함과 단단함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이제 민주랑 경희는 뭔가 그 정말 카리스마 있는 어른 여성 그런 좀 느낌들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그리고 약간 그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다 아는 느낌? 전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좀 많이 느껴져서 좀 어떻게 좀 해석하시고 연기할 때 좀 중점 두려고 하셨던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편하신 대로. 먼저 해줘. 근데 저는 사람이 나이 들면
그냥 때가 타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순수함은 누구나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그거에 제가 가진 순수함 그거에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네. 멋있는 답변이십니다. 저는 형주의 여행을 따라가면서 옆에서 막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인물인데 좀 도움이 되고 싶었고 또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버팀목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형주 옆에서 좀 많이 기다려주고 얘기도 잘 들어주고 좀 제 마음보다는 지수의 욕심보다는 형주를 좀 많이 관찰하면서 좀 뭔가 배려하는 마음으로 연기를 했다고 할까요?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고모 역할을 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좀 책임감이 좀 컸던 것 같고 친구의 좀 아들이다 보니 그리고 민규의 아들이다 보니 생물 어쨌든 아들이다 보니 좀 또 민규가 너무 물른 게 있으니까 좀 그런 좀 대장부 같은 역할로 맡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방향으로 좀 많이 고모를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한테는 좀 특이한 케이스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어떤 서사가 제 입으로 드러나는 영화가 아니라 남들의 입을 통해서 드러나는 캐릭터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대본을 먼저 보면서 이해하려고 하지만 사실 대본으로 알 수 없는 지점들이 너무 많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감독님이랑 대화를 많이 나누고 싶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약간 감독님도 저한테 약간 열어두시는 느낌이셨어요. 작업 과정에서. 그래가지고 저도 약간 평소 하던 방식과 이제 틀어서 이거는 내 입으로 전달되는 내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나 뭐 서사나 감정이나 입장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영화 전체를 봐야 드러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씬들마다 오히려 그 상황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오히려 너무 복잡하게 인물을 그려버리고 하면 조금 더 편협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 인물 자체가 저한테는 조금 이례적인 캐릭터라고 스스로 받아들여서 좀 자신이 없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옆에 계신 친구, 뭐 민규 씨, 뭐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만 그 관계성만 집중하고 그 순간에만 살아 있어 보자라고 마음을 먹고 작업을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혹시 객석에서 질문이나 소감 같이 나누어 주실 관객분이 계실까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왼쪽에 계시는 관객분이요. 우선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 사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소감을 너무 영화를 재밌게 봐서 좀 전에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 신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최근에 제가 봤던 어떤 남성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의 성장 영화가 되게 좀 폐쇄적이고 닫힌 세계 혹은 정말 꽉 막힌 미로 같은 느낌을 받아서 되게 숨막히는 방식으로 재현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현실을 반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거에서 어떤 좀 영화를 보고 났을 때 어떤 답답함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영화는 정말 좀 기괴하고 따뜻하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남성 청소년의 성장 서사를 그려내고 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좀 그런 부분에서 특히 정말 대한민국에서 무뚝뚝하기로는 손꼽는 대구 강북 남성들을 주인공 삼아서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어 주신 게 너무 저한테는 좀 인상 깊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뭐 다른 그 이전에 작업하셨던 파도를 걷는 숨 이건 제가 아직 보진 못했는데 이 작품에도 좀 호기심이 생겼는데 혹시 뭐 감독님이나 뭐 다른 배우분들이 이런 유의 성장 이야기를 접하셨을 때 좀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남성 청소년들의 성장 이야기를 만들고 싶으셨던 혹시 의도가 있으셨던 건지 아니면은 뭐 그런 다른 영화의 그런 거는 떠나서 그냥 감독님께서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나 메시지 같은 것들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뭔가 또 성정과 관련이 있는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면서 이게 제가 영화 만들고 봤던 영화들의 취향인 것 같아요. 예, 뭐 아까 말했지만 스탠바이에 되게 무척 어두운 얘기는 하지만 그 안에 영화를 보면 따뜻함이라든지 사랑 같은 게 남아 있잖아요. 뭐 물론 되게 미스테리한 영화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민규한테 그랬더라고요. 민규가 그랬는데 저는 기억을 까먹고 있었는데 그 강제 갑자기 영화 초록 뭐지 그 영화 제목이 강제 나오는 예전에 그 장찌 파이란 예, 파이란의 강제 같은 역할을 주문했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블루지한 영화긴 하지만 뭐 서민의 감성이랄까 뭐 따뜻한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을 제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 영화를 구상할 때 생각했던 영화들이 보면 그런 류의 영화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구 경북 남자들이라고 해서 뭐 무뚝뚝하지만 뭐 그렇다고 뭐 흔히 말하는 이런 말을 좀 그렇지만 한남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진 않거든요. 되게 따뜻한 사람도 있고 저도 되게 따뜻한 남자기도 하고 예 그런 아까 관객분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한국 독립영화계에서 나오는 학생들을 보면 너무 무서워요. 예, 무섭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런 것들 여기서 강호랑 민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이거를 왜 집 나갔다 왔지? 오토바이 안 쓴다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오토바이를 보통 보면 이렇게 막 사람이 다쳐야 되고 막 죽어야 되고 애들한테 이런 거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있고요. 아마 그냥 제가 영화를 만들면서 제 영화를 바라보게 되는 아니면 제가 좋아했던 영화들을 바라보게 되는 어떤 취향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네. 혹시 배우분들께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눠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로서 존재했다. 순수한 형줄. 네, 감사합니다. 또 객석에서 네 여기 제일 먼저 손 들어주신 관객분. 네, 영화 잘 봤습니다. 그 배우분들 연기하시면서 막 뭐 보드 같은 것도 타시고 카메라도 만지시고 뭐 노래도 부르시고 이제 여러 가지 대화들도 많이 나누시고 하셨는데 그 연기하시면서 있었던 뭐 에피소드 기억나는 거 있으시면 하나씩 얘기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스케이트보드는 원래 좋아하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배우님 먼저. 저는 재밌는 에피소드 저는 그냥 실제로 아까 그 실제랑 영화를 그렇게 구분을 잘 못했어요. 왜냐면 이게 제 첫 작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민규 씨를 좀 미워하고 실제로 고모가 무섭고 실제로 지수랑 있으면 행복하고 막 뭐 그게 저의 에피소드인데 그래서 저는 민규 씨 아버지랑 사이가 실제로 안 좋았었는데 그래서 영화 끝나고 맥주 한잔 하는데 아 너 진짜 죽여버리고 싶었다고 민규 씨가 뭐 그게 제 에피소드예요. 네. 광민규 배우가 중간에 저를 따로 불러가지고 예. 죽고 싶다고. 근데 광민규 배우는 이제 자기 분량이 아무래도 다민이보다는 그러니까 그 형주보다 많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더라고요. 얘가 왜 이러는지. 그런데 너무 미운 거야. 이게 촬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계속 형주로 머물러 있어가지고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형주가 계속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다니는데 저도 너무 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감독님이 막 못하게 하고 이렇게 발 올려놓으면 뺏으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감독님 세팅하고 있을 때 몰래 제 기차역 그 긴 도로가 있는데 거기서
도움 받아가지고 완전 쌩쌩 달려갔던 그 짜릿한 경험이 있는데 그 기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캐스팅 하실 때 노래를 사실 잘하냐고 물어보지 않으셨어가지고 좀 무서웠거든요. 근데 그래서 촬영 전날에도 전날 밤 10시에 노래를 정해주셔가지고 저만 이제 또 덜덜덜 하면서 가사 외우면서 와 이렇게 잠들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녹음을 다녀왔었거든요, 제주도로. 그때 이제 저희 영화 삽입곡으로 많이 참여해주셨던 정차식님과 함께 녹음을 하면서 감독님께서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고 재밌는 시간 보내다 왔습니다. 너무 훈훈한 마무리네요. 저는 가장 인상 남았던 순간이 여기서 편집되긴 했는데 그 촬영을 하다가 그 새끼 고양이가 이제 엄마가 없는 새끼 고양이가 계속 울었어요. 사운드 렌즈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연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감독님께서 연습에 나가서 대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제 엄마 어디 갔나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너무 충격적이고 이게 너무 그게 굉장히 인상이 엄청 깊었어요. 이게 감독님의 현장이 굉장히 이게 이거구나 이런 생각이 그 한순간으로 모든 게 다 기억이 설명되는 것 같아요. 그 원래도 좀 뭔가 그 꼼꼼한 리딩 같은 것보다는 리허설이나 현장에서의 좀 어떤 호흡이나 우연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알고 있어서 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 조금 더 얘기해 주실 부분 있으실까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랑. 현장이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물론 다른 감독님도 계시고 하고 뭐 리딩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감독님도 많으시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배우들이 그 촬영 전에 리딩한다는 거가 좀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곳이 로케이션 장소도 아닐 뿐더러 그곳에 들어가서 얘네들이 하고 싶은 연기를 할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 연기를 보고 제가 거기서 오케이를 내줄 것도 아니고 현장에 가서 세팅된 분위기와 로케이션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시간에 차라리 배우들하고 얘기를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요. 좀 그 1시간 반, 2시간 몇 번씩 만나서 얘기하는 것들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걸 미리 이제 현장도 가기 전에 본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뭐요? 감독님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 감독님이 진짜 저희들 자유롭게 해주는데 저는 어떻게 했죠? 자유롭게 해주는데 마음에 안 드는 순간이 있거든요. 감독님이 제 연기가 마음에 안 들 때. 그러면 저 구석에 모니터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머리를 이렇게 긁고 계세요. 그러면 저희가 가가지고 감독님 그러면 이제 그건 아마 연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라기보다는 아마 그 제가 생각하는 이 분위기가 무드가 올라오지 않아서 아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배우들한테 항상 말하는 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거든요. 그 영화의 줄거리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그 시나리오 상에 다 나와 있는 거고 연기는 항상 말하는 게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연기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톤이라든지 뭐 어투라든지 이런 거 다 바꿔도 되고 미리 캐릭터를 만들어 오는 거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아마 머리를 삼매고 있는 거는 제 잘못인 것 같아요. 너무 생생한 말씀들 감사합니다. 또 혹시 객석에서 질문, 여기 네 번째 줄에 앉아 계신 관객분들. 네, 우선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친구를 찾는 얘기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메시지를 받았는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스케이트를 타는 설정이 배우님이 스케이트를 잘 타서가 아니라 애초에 있었던 것처럼 들렸는데 스케이트라는 것을 왜 가지고 캐릭터로서 가게 됐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아까 세원 배우님 토크쇼에서 이제 얘기 들었을 때 음악이 정말 좋은 영화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런 음악을 저도 너무 좋게 들어서 왜 이런 음악을 사용했는지 어떤 취향이 들어간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제 전작들을 보면 이렇게 이 소년들이나 주인공들이 뭔가에 몰두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파도를 건너 소년에서는 당연히 이제 서핑이었고 내가 사는 세상 같은 경우에는 디제잉을 하는 이제 DJ의 얘기였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어릴 때도 그랬었고 지금도 그렇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를 할 때 어떤 그런 모습들에서 좀 진심 어린 게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취미를 가지게 하고 싶었었어요. 물론 형주는 처음 시나리오에서는 수학 영재라는 되게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수학을 점점 몰라가지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꾸며야 될까? 물론 이게 그 시나리오 상에서는 형주라는 인물이 자기한테 온 어떤 수학의 이미지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으니까. 근데 그것이 또 안 될 때는 보드를 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수학이라는 게 되게 좋은 컨셉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 쓰신 그 대표님께서 수학과 출신이세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이렇게 불편은 전혀 없었어요. 써놓은 대로 가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했었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음악이라는 거가 이게 제가 그 영미 영화들 특히 그러니까 독립 인디 영화를 보면 음악들이 영미 팝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영화를 너무 하고 싶어 했었어요. 너무 하고 싶어 해가지고 꼭 한국에서 이런 영화를 할 거야 하고 싶었다라는 생각했는데 첫 번째 영화 내가 사는 세상을 만들고 영미 팝들을 편집한 동안 쫙 깔았었어요. 근데 그게 뭐 제작비 뭐 100배가 올라가는 정도가 되어버리니까 사용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음악도 하게 돼서 주위에 음악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파도를 걷는 소년 할 때는 그러면 한국에 있는 인디 밴드를 다 써야지 라고 해서 친하니까 만나서 뭐 그럼 공짜로 써 그러고 하고 해서 재밌게 되게 작업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느낌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롱텀 그러니까 시간이 긴 장편 영화를 만들 때는 꼭 내가 음악을 저런 식으로 이제 영화 내용과 가사가 맞아떨어지는 어떤 이런 영화를 계속 하고 싶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 질문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독님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궁금했던 게 유독 영화 진행 중에서 먹는 장면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빵도 먹고 국밥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집밥도 먹고 많이 먹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어떤 먹는 행위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신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올해 영화제에 그 동경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영향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사람이 살면서 제 전에 영화도 먹는 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영화 장면을 볼 수 있는 거는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먹는다는 게 뭐랄까 삶이잖아요. 특히 빵과 우유를 꼭 먹거든요. 영화에서 작업하면서 스태프한테 저건 내 사인이야 라고 얘기하고 하기는 하는데 저는 먹는 걸 보고 있으면 되게 묘한 감정을 느껴요. 영화 안에서 오즈야스지로 감독님의 영화 보면 그냥 계속 국수 먹고 앉아서 가족들하고 가만히 얘기하고 그 먹는 장면에서 어떤 말하지 대사가 없어도 이렇게 희노애락이 다 있잖아요. 그런 게 느껴지는 것만큼 제 영화에서도 그런 거를 좀 나타내고 싶었었어요. 예, 따라한 거죠. 뭐. 네. 네. 감사합니다. 배우 자꾸 뭐가 생각나시는 정다은 배우. 네, 그 배우분들 아까 이제 촬영 현장에서의 어떤 일화들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좀 전주에서 이제 어쨌든 처음 공개되는 자리에서 좀 영화 오늘 혹은 또 다른 상영에서 보셨을 텐데 이렇게 그 촬영 현장뿐만 아니라 좀 영화에서 어쨌든 되게 장소도 많이 옮겨 다니기도 하고 대사도 많은데 좀 배우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뭔가 마음에 가장 남는 장면이나 어떤 순간이나 대사 같은 것들이 있다면 어떤 건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정다은 배우님이 스포가 될 수 있어서 다른 자리에서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네, 먼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신기한 배우님부터 그러면 말씀해 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영화를 처음 봤는데 우선 시나리오 읽었을 때도 전체적으로 너무 재밌는 흐름이고 약간 형주가 생각하는 이 고집하고 약간 막 아닐 거야 믿는 그 고집들이 되게 귀엽게 느껴지잖아요, 점점. 그런 게 전체적으로 너무 귀여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딩쯤에 민규 씨한테 아빠라고 하는 대사를 시나리오 읽고 혼자 잉 이랬거든요. 유나 오늘도 영화 보고서 아빠 하는데 혼자 잉 하면서 혼자 따뜻해져가지고 아유 귀여워라 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는 현장에서도 제가 약간 좀 이성적인 편이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연기를 할 때도 되게 어떤 분석과 이런 걸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인데 그런 걸 좀 되게 내려놓게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저 그 전에도 했을 때 열심히 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고모가 돼서 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간에도 저한테 그런 어떤 배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장에서 봤는데도 뭔가 그런 분석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너무 그냥 훅 빠지게 되는 그런 지점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일 좋았던 대사는 수학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저한테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임 배우가 마지막에 울 때 가장 좋았습니다. 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형주가 경희의 노래를 듣고 민규 씨의 품에 안겨서 울고 있는데 지수도 같이 함께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서 안고 있는 장면이 너무 좋더라고요. 되게 사랑으로 똘똘 뭉친 가족같이 느껴져서 그리고 그때 그 연기를 할 때 느꼈던 감정이 되게 진하게 남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처음 전주에서 영화를 봤을 때도 그 화면에서 제가 느꼈던 여운들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김일도 그 마지막 아버지 박동섭 아저씨 그 현장에서의 그 아저씨의 그 노래 그분이 가수신데 이게 그 감독님이 잘랐어요. 뒤에 더 좋은 좀 이렇게 어쨌든 뭐 그 노래를 현장에서 들었을 때 좀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아직도 그 노래 들으면서 위로받고 뭐 그 장면이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되게 뭔가 그 영화 안팎에 엄청 생생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좀 값진 자리였고요. 또 벌써 시간이 되게 많이 흘러가지고 마무리 인사 짧게 한 번씩 남겨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따뜻하게 봄날에 놀러 가시고 영화 보러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 독립영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영화 많이 사랑해 주셔서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리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제 잘 즐기시고 좋은 에너지 받으셔서 따뜻한 5월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좋은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전주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마무리하고 게스트분들 먼저 퇴장하시는 걸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